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동네 공원에서 노숙자와 대화를 나눈 경험담을 외국 유명 커뮤니티에 올리자 많은 반응이 올라왔네요. 먼저 대화 내용 보시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친구들과 함께 동네 한식 바비큐 식당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집 근처 공원에서 술 한 잔 더 하고 싶어서 CU 편의점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샀고 여자친구는 그냥 집에 간다고 해서 혼자서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밤 8시 30분쯤 어떤 노숙자가 덤불 속에 물건을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알아차리고 영어로 "당신은 미국인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네" 라고 대답했고, 그가 내게 다가와 영어로 "내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물론" 이라고 답하자 그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물건을 숨기는지 물었더니 그는 가까운 지하철역 근처로 잠을 자러 가야 해서 여기다 자기 짐을 숨겨두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소주 한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노숙자는 자기도 한 잔 줄 수 있냐고 물어서 나는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영어를 하고 있다는 것에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노숙자였지만 영어는 꽤 좋았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고 꽤 빨리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꽤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숙자에게 더 대화를 할 거면 간단한 도시락과 소주 2병을 사오겠다고 했더니 기쁘게 동의해줬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줬습니다. 정부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음식과 약간의 술을 사는 데 충분하지만 집을 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밤에는 공원에 큰 소지품을 숨겨두고 여러 지하철역에서 잠을 자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몇 번 사우나에서 샤워를 한다고 했습니다. 노숙자는 30에서 40대에는 좋은 삶을 살았으며 용산 근처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고, 미군 기지에서 나오는 미국인 고객이 많았기 때문에 영어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IMF 때 모든 것을 잃었고, 재기를 하는 중에 우울증에 걸려 도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시점에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고 그는 노숙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노숙자가 된 후 그는 재활을 위해 몇 년을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자포자기로 현재와 같은 노숙 생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아마 2시간 동안 그와 함께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66세였고 꽤 오랫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꽤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가끔 지인들의 일을 도우며 푼돈을 번다고 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2만 원을 주겠다고 했더니 완강히 거절을 해서 돈을 받지 않으면 밤에 와서 당신 짐을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받아주었습니다. 그의 영어가 얼마나 좋았던지 아직도 깊은 인상이 남습니다. 이 글을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노숙자와의 첫 대화였습니다. 계속해서 반응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의 노숙자 중 상당수가 대학을 졸업했다고 들었습니다. 명예퇴직 제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교육을 잘 받고 다국어를 구사하는 많은 택시 기사를 만났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계속 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시스템은 미친 것 같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에서 살아남은 한국 할머니에 대한 영상이 생각납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방치된 노인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매우 슬퍼요. 연공서열을 중요시하고 경로를 존중하는 유교 문화권에서 정부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이들 국가는 고령화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아서 가족들이 돌봐줄 수 없는 노인들이 많아요. 한국 정부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들에게 음식, 방문객, 청소, 목욕 서비스, 기본소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유교적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자영업을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소규모 사업체, 특히 퇴직한 직장인이 개업한 사업체가 파산합니다. 그것은 단지 프라이드 치킨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거의 모든 음식 프랜차이즈 트렌드에서 발생하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실제 독창적인 아이디어, 컨셉, 레시피 등을 갖고 있는 업체는 인기를 얻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종류의 음식점을 따라서 열면 대부분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캐나다인이 가장 주목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몇 년 후에도 같은 식당이 여전히 같은 장소에 영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미에서 식당을 여는 것도 이미 위험하지만 한국에서는 재정적 자살행위입니다. 친구 삼촌이 최근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을 팔고 캐나다에 가게를 하고 싶어해요. 미친 바보들이 옛날 통닭 빼고 이상한 치킨집을 오픈하기 때문이야. 옛날 통닭 외에 다른 치킨은 맛없어. 방금 확인했는데 뉴욕 플러싱에도 옛날 통닭 가게가 있네요. 추천 감사합니다. 한번 가봐야겠네요. 빵가루를 최소한으로 입힌 작은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노숙자는 베트남으로 이주하여 투어 가이드를 하거나 부업으로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네요. 2만 원을 주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받지 않으면 밤에 와서 짐을 가져가겠다고 했고 그는 수락했다. 이보다 더 한국적인 것이 있을까요? 먼저 들어가 자기야. 나는 공원에서 혼자 술 마실래 하하. 오 이런, 내가 사귄 여자들과 전혀 다른 반응이네요. 좋은 날씨에 한국에서 하기 좋은 것 중 하나는 퇴근 후 집에 가기 전에 친구와 함께 GS25 앞에서 안주와 맥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거예요. 내 전 여친도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3년 동안 데이트했습니다. 우리는 수제 맥주를 좋아했고 서울에 가면 좋은 펍이나 바에 많이 다녔어요. 하지만 집에서 마실 네 캔에 만 원은 진리죠. 가끔은 세븐일레븐 테이블에 앉아서 해가 지는 것을 즐기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하 술집에서 항상 카스를 마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태원에서 가끔 수제 맥주 한 잔에 11달러를 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는 간단한 옵션이 있어요. 클럽후의 시유 또는 클럽 전의 시유. 저는 주한미군입니다. 우리는 한국 편의점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술집이나 클럽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외출할 때 일반적인 저녁 식사나 파티 대신 각자 소주 병을 들고 GS25 앞에서 크롤링을 할 때가 많습니다.